지난 9일부터 충남과 세종 등 전국 7개 시도에 올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미세먼지는 11일부터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조금씩 해소될 전망입니다. 올해 행복도시에서 공급될 아파트 분양과 임대 물량이 확정됐습니다. 전체 7천여 세대 규모로 임대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10일 오전 5시 50분쯤 아산시 은봉면에서 덤프트럭과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천안시는 오는 21일까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취약계층 소득 지원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참여자 40명을 모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요 며칠 목이 칼칼하거나 눈이 따가웠던 분들 많으셨죠? 어젠 충남과 세종 등 전국 7개 시도에 올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는데요. 오늘부터는 조금씩 해소될 전망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흑성산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사방이 온통 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였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산 능선도 희미하게 보이고 도대체 어느 방향이 시내인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천안과 아산을 비롯한 충남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천안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10 마이크로그램을 넘겨 매우 나쁨 기준인 76 마이크로그램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온종일 매우 나쁨이었습니다. 이번 비상저감 조치 발령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됐습니다. 또 도내 75개 저감 조치 의무 사업장과 공사장은 가동률과 가동 시간이 조정됐습니다. 한편 10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내려진 충남 지역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는 11일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이 6월 지방선거 천안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 의장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은 경쟁력이 있는 동시에 불균형이 심한 도시라며 시민이 공감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는 역동적인 천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장이 된다면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입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신설, 동남부 신도시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올해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예우 확대를 위해 명예수당 지급을 추가로 시행합니다. 명예수당은 매월 6만 원이 지급되며 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입니다. 다만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해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신분증과 민주화운동 관련 서류를 챙겨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행복도시에서 공급될 아파트 분양과 임대 물량이 확정됐습니다. 전체 7천여 세대 규모인데 분양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대신 임대가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김우순 기자가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짚어봤습니다. 지난주 행복청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모두 7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3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3과 5-1 생활권 유지로 공급될 예정이고 금년 준공 물량 4,000세대는 4-2 생활권, 1-5 생활권 중심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아파트 공급 계획이 나왔습니다. 분양은 7개 단지 4,142세대, 임대는 8개 단지 2,885세대 등 모두 7,027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분양은 6-3 생활권 M4블럭이 유력합니다. 아직 정확한 시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 중 공급될 예정이며 민간 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모두 839세대가 공급됩니다. 이어 4-2 생활권 1개 블록과 5-1 생활권 2개 블록에 모두 1,482세대 규모의 민간 분양이 예정돼 있고
6-3 생활권과 4-2 생활권 각각 1개 블록에 1,185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 1-1 생활권엔 636세대 규모의 연립주택 공급도 예고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전체 분양 물량은 4,100여 세대인데 이는 지난해 분양된 5천여 세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지역 부동산업계나 실수요자들 입장에선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반면 임대아파트는 지난해 199세대 공급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천여 세대로 10배 이상 늘어납니다. 주로 6생활권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6-3 생활권 M4 블럭 161세대를 시작으로 6개 블럭에서 2,425세대가 공급되고 5-1 생활권과 1-1 생활권에서 460세대 등 모두 2,885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아파트 전체 공급량은 1,000세대가량 늘어난 가운데 분양 물량은 오히려 줄이고 임대 물량을 대폭 늘리는 공급 정책의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올해 세종 지역 초등학교 취약 대상 아동 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 취약 대상자는 모두 5,521명으로 지난해 5,552명보다 31명 줄었습니다. 또 취약 대상 아동에 대한 예비 소집 결과 219명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 중 유예나 면제, 입학 연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소재가 미확인되는 아동은 5명으로 대부분 해외 체류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은 예비 소집에 응소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통해 소재 파악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천안시는 오는 21일까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2017년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에 2021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1명이 천안에서 거주하는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가 대상입니다.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취약계층 소득 지원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참여자 40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5% 이하면서 재산의 합계가 3억 원 이하인 아산 시민입니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공공청사, 선별진료소 등 32개 사업장에 배치돼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맡게 되며 다음 달부터 5월까지 약 4개월간 일하게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어제 새벽 아산시 은봉면에서 덤프트럭과 승용차가 부딪히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리한 추월 때문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요.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찌그러졌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부상자를 긴급하게 이송합니다. 아산 은봉면 산정리에서 사고가 난 건 10일 오전 5시 50분쯤.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던 승용차가 앞차를 추월하다 마주오던 25톤 덤프트럭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뒷좌석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상자들은 이른 아침 숙소에서 직장으로 출근 중이던 동료로 확인됐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지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 파편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데요. 당시 참혹했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추월하려다 덤프트럭과 추돌한 것으로 보고 과속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사고 지점에 과속을 막기 위한 이동식 단속 카메라 박스 설치를 검토하는 등 교통 사망 사고 발생에 따른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도시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합니다. 도시지역 빈집 정비 사업은 동지역 중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철거비 전액을 지원하고 3년간 임시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억 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다음 달 4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지 약 5곳을 선정해 3월부터 철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방치된 빈집 24곳을 철거했습니다.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문화예술회관이 올해 상반기 정기 점검 진행을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휴관에 들어갑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은 원활한 공연 진행과 안전한 공연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 안전 점검과 설비 유지 보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문화재단으로 관리 운영 주체가 변경된 이후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무대 기계와 장치, 조명, 음향 등 공연장 설비 전반에 대한 정비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세종소방본부가 올해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4곳에 추가로 설치합니다. 이 시스템은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이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우선 통과할 수 있는 체계로 화재 등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차량이 신호대기로 지체되지 않고 신속히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소방본부는 지난해 상습교통정체 교차로 23곳과 소방 차량 31대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한 결과 교차로 통과 시간이 51.5% 단축됐다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5년) 전 이동도서관 차량을 리모델링해 만든 아산 은행나무길 소풍도서관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렵게 된 건데 철거된 자리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유도서관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폐차될 처지에 있던 이동도서관 차량을 리모델링해 만든 소풍도서관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은행나무길을 오가는 시민들을 위해 운영돼 왔지만 코로나19 확산해 재작년에는 한 차례도 운영을 하지 못했고 지난해에도 일주일에 하루 단 4시간 정도밖에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운영을 도와주던 자원봉사자도 줄면서 올해도 사실상 휴관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운영이 어렵게 된 소풍도서관이 사라질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아산 시립도서관은 폐차량으로 만들어진 도서관이 노후화된 데다 비좁은 공간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활용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철거된 자리에는 신창면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무인 유도서관을 옮겨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동 도서관으로 사랑받다 멈춘 뒤에도 계속 도서관으로 시민 곁에 머물던 소풍 도서관이 코로나19 악재 속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4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 또는 판매업소 14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2곳과 식품 제조업 5곳,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2곳 등입니다. 세종시는 4개 반 8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유통기한 경과 또는 원산지 허위 표시, 위생 취급에 관한 기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됩니다. 또 점검 결과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음 달 3일까지 도시농부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도시농부학교는 1년간 텃밭 만들기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재배의 이론과 실습을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3월 15일부터 11월까지며 모집 인원은 100명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문화예술계가 많이 침체돼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공연장과 전시장을 새로 조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공연 기획자인 강승우 씨. 2016년부터 살롱드 아산이라는 공연을 만들어 지역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산에는 마땅한 공연장이 없다 보니 장소 구하기가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이런 강 씨에게 마음껏 공연을 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아산 온천동에 조성 중인 와유입니다. 지난달 초부터 발품을 팔아가며
현재 막바지 작업 중인데 이달 안에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첫 공연을 열 예정입니다. 음악 좋아하고 흥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즐길 수 있는 공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뭐 단순히 공연뿐이 아니라 뭐 영화도 같이 보고 차도 한 잔 같이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고 싶었었는데 마침 또 이런 기회가 생겨서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천안에는 지난달 21일 새로운 갤러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신불당 아트센터 M갤러리입니다. M갤러리는 과거와 기억을 의미하는 메모리, 순간과 현재를 의미하는 모멘트, 변화와 미래를 의미하는 모멘텀을 뜻합니다. 이미 개강기념 전시는 성공적으로 마쳤고 전시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업성에 치우치지 않고 장애인 등 전시 공간에 목마른 예술인에게 전시장의 문을 활짝 열 계획입니다. 천안을 대표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역사에 관한 그런 것도 전시를 한다든지 또 소외된 어떤 장애인들의 그런 마음을 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천안 시민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소망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 공간이 아주 의미 있게 그 뜻깊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 하지만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는 위기 속에도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벼와 포도,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받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에 집중되는 농업인 소득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수확 대금을 월별로 나눠 먼저 지급하고 시가 이자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관할 지역 농협과 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매 대금의 60%, 매월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충청남도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과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 사업의 지적 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합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각 시군 지적 측량 접수 창구에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28곳 4,524헥타르 면적과 등산로 5개 17.2km 구간을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입산 통제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입산 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입산 통제구역에 대한 정보는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읍면지역 초등학교 5곳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 신호등이 설치됐습니다. 노란 신호등은 기존의 신호등과 달리 외관이 노란색으로 꾸며져 식별 효과가 높으며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시켜 안전운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번에 총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학생 수와 차량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신봉초와 대동초, 교동초, 연봉초, 전이초 등 5곳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교통안전지수에서 2년 연속 종합 A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올해 약 14억 원에 이르는 예술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3일 사업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의 일상 회복을 돕고 위축된 예술 창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약 3억 6천만 원 늘어난 13억 7,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진행되는 공모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과 전물예술 창작 지원, 청년예술 창작 지원 등 3개 사업이며 공모 신청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한편 사업 설명회는 오는 13일 낮 2시부터 세종음악창작소 누리락에서 열리며 세종시 문화재단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알기 쉬운 건강상식 코너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규칙적인 생활이 불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불면증은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겪을 정도로 매우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상관없이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을 1차성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차성 불면증에 대해 설명드리고 잠 못 드는 밤, 솔솔 꿀잠 자는 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불면증은 수면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치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불면증은 수면에 대해 불만족한 상태를 말하며 이로 인해 낮에 활동 시 피곤해하며 의욕저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불면증 자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잠들기 어렵다. 두 번째, 자다가 자주 깬다. 세 번째, 너무 일찍 잠에서 깨어 다시 잠들기 어렵다. 기질적 이상 없이 이러한 증상들을 주 3회 이상, 3개월 이상 겪으셨다면 1차성 불면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대부분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알코올, 약물 혹은 중독성 물질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우울증이나 불안증과 같은 질환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불안,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 학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불면증은 신체의 혈압과 심장 박동수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불면증. 그렇다면 솔솔 꿀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잠을 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수면 습관을 갖추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놓은 시간을 일정하게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잠을 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어나기로 한 시간에 침대에서 벗어납니다. 두 번째, 낮잠을 피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면 낮에 졸려서 낮잠을 자게 되는데요.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자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잠자리에 누워서 10분이 지났는데도 잠이 들지 않으면 일어나서 침대 밖으로 나옵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이나 TV 보는 것보다 침대 밖으로 나와 책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침대는 잠을 자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침대는 잠을 자는 곳으로 머릿속에 인식되어야만 하므로 침대에서 잠자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주말이나 휴일에도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합니다. 여섯 번째, 자다가 밤에 깨더라도 시계를 보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숙면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제압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숙면에 좋은 혈자리는 안면혈입니다. 안면혈은 편안한 안자에 잠잘 면으로 혈자리의 이름처럼 편안하게 잠을 들 수 있게 도와주는 혈자리입니다. 귀 뒤, 귓볼 뒤로 딱딱한 뼈 부위를 지나 약간 혹은 들어간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안면혈입니다. 이 안면혈을 양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10초 정도 눌렀다가 떼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머리와 귀 주위 근육이 아프면서도 시원하심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는 경우 기운이 머리 위로 오르면서 뒷목이 경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머리가 맑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안면혈을 지압해 주시면 머리도 맑아지고 수면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솔솔 꿀잠 자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잠을 주무실 것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